왜 아이만 키우나요, 집에서는? 왜 어른은 안 크나요? 당신 나가 벌고 애는 공부하고 난 가르치고 서로 빚이 있죠. 이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되고 남편은 애는 성적으로 갚아야 되고 나는 엄마 노릇으로 갚아야 돼. 이게 무슨, 왜 우리는 서로 빚쟁이로 살아요? 이번 주제는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결혼입니다. 뭐 이혼에 대한 콘텐츠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30대 남녀들이 요즘 결혼 못한다고 하잖아요. 대표님은 특히나 30대 남녀들도 많이 만나보실 텐데 결혼 못한 진짜 이게 뭐라 생각하세요? 착각이기도 하고요. 너무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 결혼 그러면은 거대한 프로젝트로 보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거예요. 중요한 프로젝트인 건 맞잖아요. 그럼요. 근데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쌓아나가는 게 결혼이거든요. 남자분들 만나고 깜짝 놀라서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결혼은 지금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 그 남자들 편을 제가 들어주면 세상이 집 정도는 마련해와야 되지 않냐 요구하는 메시지도 좀 있긴 하잖아요. 그런 애들 안 만나면 되지. 근데 문제는 정말 내가 이해가 안 사랑하는 가는 사람이 게 그렇다면 그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애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왜 해오라 그러지? 제가 옛날에도 그 얘기 했지만 근데 불공정 거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 25살에 거기 남자들 30이나 돼야 요새 군대 갔다 오고 뭐 공부 마치잖아요. 28, 9. 그럼 결혼해야 될 나이가 한 몇 살 돼요? 남자들은 보통 이제 26, 7에 졸업하고 취업하면 뭐 27, 8 될 거고 이제 결혼은 결혼은 언제 요즘 생각해요? 정년기가 33세인가 32세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5년 돈 번 애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집을 사요? 집에서 가져오라는 거죠. 안 줄 건데? 그렇죠. 난 안 줘. 아니 돈 있는 부모 안 둔 애는 결혼도 못 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아니 그걸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자들이? 할 때가 있죠. 모든 여성들이 뭐 그런 건 그러지는 아니고. 않겠지만. 예. 그리고 어쩌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 스스로도 어떤 친구는 이제 집을 마련해서 가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누가 집 마련해서 가는 애가 그렇게 몇 명이나 된다 그래요? 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 생각도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사실 연애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예능 리얼리티 많잖아요. 거기에 사실 진짜 잘생기고 이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왜 나오면 뭐 그런 20대인데 애만 막 섭외를 했나 외제차 보지. 타고 나오고 그런 애만 섭외를 했나 보지. 그렇죠. 그런 애 나와봐서 막 해봤자 그것도 다 힘들어. 완벽한 집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월세로 살건, 돈을 좀 여기저기서 뭐 신혼 뭐 이거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작게 시작하건, 그리고 사실 부모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100살 살아야 되는데 누구들 줄 돈이 어디 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부모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약간의 돈인 거죠. 내 집에 100% 돈이고 어떻게 부모한테 나와요? 그러니까 집을 하는데 뭐 5%, 10% 정도 이 돈을 부모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집에 10% 정도만 마련되면 그 10%에서 둘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아니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 되게 좋은 집을 하고 그럼 50이랑 결혼해야지. 근데 55세쯤 되면 다 집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는 결혼할 안 마음이 돼.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좀 남녀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녀가 준비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해서 제일 필요한 거 하나, 서로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방법 없어. 서로 엄청 사랑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랑해야죠. 그래야 그 이후에 60년 삶을 끌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남녀가 제일 서로에 대해서 가장 서로 사랑하고 가장 서로 알고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결혼식 날. 서로 제일 잘 알고 제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결혼식 날 이후에 부부는 계속 달라집니다. 왠지 알아요? 크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만약에 30 했어. 50대 보세요. 내가 결혼했던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고 그도 30 결혼하고 20년 동안 성장했고 나도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애들도 초등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크면 달라지잖아요. 어른도 또 크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사랑해야 돼. 그래야 달라지는 모습, 그가 힘들어지고 서로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계속 지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서로 키워줘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부부가 부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와줘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30살까지 반밖에 안 키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키워야 되잖아. 30살에 안 하고 싶었던 게 40에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도와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것이죠. 성장의 파트너. 그래서 정말 부부끼리 100살까지 가는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그럼 결혼 후에도 행복하고 싶다면 혹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성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시나요? 혹시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게 결혼에 행복하고 싶다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지.
결혼하면 그 결혼 누구 결혼이에요? 둘이 결혼이죠. 그리고 근데 가족. 이 결혼이라는 시스템 누가 택한 거냐고. 남자와 여자가 택했죠. 본인이 택한 거죠. 아니, 네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봐. 내 같으면 되겠죠. 결혼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 시스템 안에 가장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들어오세요. 나랑 같이 합시다. 나랑 결혼합시다. 시스템한테 이 결혼 내 결혼이죠. 네. 이 결혼이 계속 행복해야 된다면 이 결혼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야 돼. 결혼이란 원래 100년 살면 다 힘든 거야. 결혼이란 원래 처음엔 내가 알았던 25살의 여자가 아니고 40이 됐을 때는 이 여자가 달라지고 이 여자도 성장해야 되는 거야. 이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 결혼 시스템 안에서 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지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첫날 딱 그런 것 같아서 이 시스템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걔 때문에 계속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연결된 게 책에 지금 부부 사이가 50점이라도 괜찮다. 남녀 사이에서 100점 만난 지 일주일 됐을 때의 점수다. 그 뒤로 계속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이거 되게 아까 했던 웃겼는데. 얘기죠. 응. 네, 몸이 다르다는 것은 각자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슬픔, 서러움, 소망에 똑같이 공명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것도 정상이다. 이게 좀 어떤 의미고 결혼 생활을 잘하는 방법, 뭐 필요한 역량, 좀 어떤 게 있다고 지금 보시나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남녀 사이에서 100점 만난 지 일주일 됐을 때가 100점이에요. 서로 막 서로 점수가 후하잖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갖고 왜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좀 늦게 왔어. 여자친구가 약속 장소에 막 예를 들어 1시간 늦었어. 괜찮아. 뭔 일 있었구나. 뭔 일 있었어? 아, 이게 100점일 땐 다 그래요. 오래 살아서 50점 되면 야, 좀 일찍 떠났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혼하고 처음에가 가장 서로에게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부부 사이가 오래되다 보면 거의 50점도 만점이에요. 왜냐하면 서로의 부부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단점을 절대로 감출 수 없는 사이가 있을까요? 없죠. 다 알죠. 못 감춥니다. 연애를 10년 하잖아. 그러면 70%는 감출 수 있는 거 아세요? 연애에서는 감출 수 있죠. 다 감춥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이를 낳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단점도 다 끌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와서 만나는 거예요, 둘이. 얼마나 실망할 것들이 많겠어요, 그동안. 그래서 50점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것도 만점인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고. 이게 부부가 만났을 때는 서로 배려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무슨 한 몸이야 두 몸이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결혼하면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되나 무슨 기계예요? 서로 몸이 다르면 생각도 다르고 꿈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서로 스스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와주고 지원해야 한 몸처럼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서로가 너무 미워하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부부관계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지지하고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정상이다. 다른 꿈을 갖는 게 정상이다.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다. 근데 왜 이제 부부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과격하거나 힘이 센 사람이 너 나랑 같은 방향을 봐야 돼 라고 이렇게 확 끌어안고 무릎 꿇는 경우가 있어요. 내 삶의 형태를 네가 따라 사는 게 그게 올바른 부부야.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편이 아내가 살림만 하길 원했어요. 너는 애나 길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는 나가서 되게 일을 하고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사회적 인정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 불행하겠죠. 원래 사회가 여자는 애 기르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사회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넌 나쁜 여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여자를 계속 죄책감에 휩싸이게 하면 이 여자가 그 결혼 안에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어른이 안 되면 애 낳은 애가 돼요. 우울증 걸리네. 분명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와이프가. 도와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삶이 뭔지를 도와줘야지 진짜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100년을 갈 수 있지 1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게 해줘야 결혼은 작동한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럼 혹시 결혼해도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마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충분히. 되게 이기적인 사람은 안 되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아, 맞아요. 이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 성격 뭐 이런 거 다 뭐 나중 문제고 자기만 아는 사람, 이 결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만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고집이 세서 내가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결혼이 어마어마한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에 걸맞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맘대로 다 휘두르려고 하고. 그럼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 인생 지 혼자 살아야지. 그렇죠.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도 잘 못 기릅니다. 자식도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의식이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그게 없으면 되게 힘듭니다. 결혼을 좀 정리한 질문. 어쨌든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일 거란 말이죠. 내가 네. 좋아하는 사람과. 근데 결혼 후 행복해지는 사람과 좀 불행해지는 사람은 뭐 때문에 좀 나뉜다고 보시나요? 수정 능력? 이게 뭐냐면 결혼식 날이 불행한 사람은 드물 거예요. 결혼식 날은 행복하죠. 행복하잖아요. 정신은 없지만 행복하죠. 그죠? 그 느낌. 결혼식 하고 나면 그날부터 사건이 생깁니다. 집안에. 온 일이 생깁니다. 이걸 감당하면서 다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일어나고 수정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내가 행복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나가면 행복해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불행해져. 수정이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를 서로에게 맞게끔 수정을 하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돈 버는 것도 수정이고요. 관계가 안 좋아. 그럼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도 수정이고요. 공부를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옛날에 자존감이 떨어졌어. 그러면 결혼 후에 공부를 해서 자존감을 채우는 것도 수정이고요. 아이를 낳는 것도 수정이고요. 이렇게 계속 내 인생에 필요한 행복하다라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내 의지로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내가면서 내가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근데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불행해지죠. 해내는 삶을 자꾸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왜 불행해진다는 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하죠, 많이 하죠. 넌 돈 벌기로 했으니까 벌어. 근데 너는 왜 뭐 결혼이 무슨 뭐 먹여 살리겠다는 서약도 아닌데 무슨 종신 먹여 살리겠다는 서약. 당신이 나라서 벌기로 했으면 벌지 왜 안 해? 근데 살다 보면 이 사람이 느낌이 오거든요. 이 사람은 돈 벌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 같은 거 하면 자꾸 안 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줄 몰랐잖아. 결혼 10년 해보니까 대충 알게 되잖아. 사업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내가 해야 돼. 그 사람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파트너십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에 맞게 역할을 조율하는 거지. 평생 사회적으로 이 남자는 돈 벌기로 했으니까 넌 돈 벌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너는 나한테 좋은 남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역할이 서로 수정되고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들이 계속 수정되고. 네.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에서 내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계속 변해 간다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뒤에 따른 책임이 이제 자녀일 텐데 우리나라가 특히 자녀 교육비, 사교육비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이 창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대주주 2명이 만난 겨. 자꾸만 직원이 들어와. 이 직원들의 특징을 한 번 뽑으면 퇴사 불가능하고 나갈 때 퇴직금 30년에 들고 나가시잖아요. 나간다? 얘는 계열사야. 우리 본사야. 결혼을 한번 하게 되면 적어도 한 개 정도의 계열사를 보고 죽습니다. 내가 본사고 내 아이들은 계열사고. 자, 100년 동안 우리가 존속해야 되는데 왜 아이만 키우나요? 집에서는? 왜 어른은 안 크나요? 사람이 크려면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집이 공장처럼 됐어요. 당신 나가 벌고 애는 공부하고 난 가르치고 매니징하고. 분업화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빚이 있죠. 갚아야 될 게. 이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되고 남편은 애는 성적으로 갚아야 되고 나는 엄마 노릇으로 갚아야 돼. 이게 무슨 왜 우리는 서로 빚쟁이로 살아요? 아이들은 부모한테 성적을 빚을 졌어. 성과를. 근데 왜 그 집안 성과는 애만 내야 돼요? 왜 36살 먹은 여자는 성과 안 내요? 애 잘 길러서 성적 내는 게 성과라는 거잖아요. 그 성과가 가장 최선의 성과라고 우리는 세팅되어 버렸고 남편이 벌어온 월급의 거의 반 이상을 사교육비에 쏟아 넣습니다. 너무 많이 쓰죠. 그러면 애들은 그거 갖고 성적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성적 안 내면 얘는 나쁜 애잖아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벌어온 거에 뭐 부모 벌어온 50%를 50% 쓰면 네가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어떤 기업이 HR 부서에 50%를 써요? 망하려고 작정했어요?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교육 HR 부서에는 아주 뭐 예산 아니 지출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쓰면 망하는 거예요. 기획, 개발, 운영, 마케팅 뭐 쭉 있다고 해봐요. 70년 가는 기업 드문 거 아시죠? 다 뭐 스타트업은 몇 년 내에 망하고 한국엔 특히 70년 가는 게 거의 없잖아요. 왜 없어요? 천지지 5천만이 70년 기업이죠. 네. 자 이제 네. 우리가 결혼했어. 70년 가야 30에 결혼하면 100살까지 가잖아요. 네. 그럼 100살 가려면 70년 가야 돼요. 70년 하는데 초기 그 기업이 가장 잘 나가는 초기 10년 동안 혹은 초기 20년 동안을 다 그냥 직원 교육에 다 쓴다고요? 그럼 이 직원들이 나가는데 내가 100년까지 살 이거는 마련 안 했어. 나한테 써야 한다는 거군요. 어느 정도는. 자기한테 투자해야죠. 이 기업이 100년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나한테 투자해야 되고 다른 곳에도 투자해야 되고 이게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야지. 자녀 교육에 다 써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자녀한테 다 쓰고 55세, 60세 다 돼갖고 노후 비용도 없고 노후 대책도 안 해놨고
노후 대책이 제일 좋은 대책이 뭐예요? 하나는 노후에 연금 나올 수 있는 거고 뭐고 마련해 놓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내가 최고의 연금이잖아요. 내 일자리. 내가 70, 80까지 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뭐 아는 게 없어. 다 옛날 지식밖에 없어. 못 써먹잖아요. 이게 동시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거지 아이한테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 어쨌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책에서는 뭐 내 방식이 아이 표준값이 된다. 하우가 중요하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자녀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게 부모가 잘 살면 옆에서 보고 배워요. 반반이거든요. 학교가 가르칠 게 있고 부모가 가르칠 게 있어요. 근데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진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성실해야 되는지, 선악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이 기본 교육 있잖아요. 그건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나 학원은 스킬을 가르치고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태도 이런 걸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죠. 이런 걸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이런 걸 안 가르쳤어? 그러면 애들은 살아갈 수가 없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집안에서 자녀 교육이라는 걸 한 적이 있나 먼저 질문해 보세요. 안 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방 챙겨서 어디로 내보내면 애들은 교육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스킬일 뿐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인 마음,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 안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못 걸어갑니다. 그 기초 자존감 훈련은 집에서 다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내가 자녀에게 원하는 모습대로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건가요? 제일 중요하죠, 그게.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입으로만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책 한 권도 안 읽으면서 책 읽어! 근데 부모의 마음을 빙의해서 얘기하면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넌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네. 그 부모의 그 한탄이 교육이 됩니다. 사람은 귀로 들은 것보다 눈으로 본 대로 따라가거든요. 아버지가 술 마시면서 야, 너는 술 마시지 마. 맞아. 마셔 안 마셔? 마시지. 진짜 무섭게 닮아가잖아요. 어. 아버지가 도박을 하셨으면 그게 싫은데 언젠가 내가 도박을 하게 되고. 이게 가장 돈 안 들이는 교육이에요. 내가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자녀가 좋은 모습으로 닮아가고 돈이 제일 안 들죠. 따로 뭐 시간 낼 필요도 없고 내 아이의 표준값이 내가 부모가 되니까 그 표준값이 되도록 살아야죠.